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작업은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이니까 그냥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죠. 자,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쵸? 셀 스타일을 제목 1, 높이 2, 20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A1부터 G1까지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은 여기에 있죠? 제목 1. 자, 제목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의 높이는 1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해 주세요. 요 내용을 20으로 써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지휘상이 끝났고요. 2번 지휘상 보시면 C4부터 C5. 자, C4부터 C5는 여기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6, C7, CA8, CA10, 그 다음에 A11부터 21. 이렇게 잡은 다음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범위 지정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4부터 C5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해서 우리 키보드의 F4키를 누르잖아요. 방금 했던 작업이 제 작업이 돼요. 그래서 범위 지정해서 F4, 범위 지정해서 F4, 범위 지정해서 F4키를 눌러줘도 됩니다. F4는 셀 병합하는 키가 아니라 방금 했던 작업을 재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3부터 G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그래서 채우기 색을, 이게 주황이죠? 이런 데서 선택하면 안 돼요. 얘는 주황색이 아니거든요. 그쵸? 얘는 주황 강조 20으로 더 밝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주황 강조 2예요. 그래서 정확한 주황색은 이겁니다. 주황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2번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A4부터 A10 범위 잡고요. 자, 요와 같이 변경을 하래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요일이 나오도록 월 2자리, 일 2자리, 요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요거 지워버리고요. 가로 열고 A 3개 하면은 요와 같이 나타나요. 월 2자리, 일 2자리, 요일. 만약에 A를 4개 쓰면 이렇게 나오죠? 3개까지만 쓰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B4부터 B10은 이름을 정의할 건데요.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물품 코드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품 코드인데 물품 코디라고 잘못 입력했어요. 그쵸? 이랬을 때는 딜리트로 지워봤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 정의가 잘못됐다면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선택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로 확인, 그쵸? 닫기. 자,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거나 잘못된 거는 여기서 삭제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름 정의는 여기서 해야 돼요. 이름 관리자에서.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마지막 A3부터 G11 영역은 모든 테두리. 홈에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까지 끝났죠.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이 기획관리부이고 평균이 80 이상인 자료를 검색할 거예요. 자, 부서명이 기획관리부이면서 평균이 80점 이상, 평균이 80점 이상인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요 3개만 검색하겠다. 자, 안에 커서를 놔도 되고요. 범위를 지정해도 됩니다. 데이터에서 여기 필터 클릭해 주세요. 됐죠? 이런 목록 단추들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부서명, 그럼 부서명에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필터 들어가고요. 기획관리부죠. 그래서 부서명 눌러서 텍스트 필터 같음. 이게 뭐예요? 기획관리부. 하나밖에 없죠. 그럼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기획관리부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숫자 필터 크거나 같음이죠. 이게 이상이죠. 80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80 이상이니까 80.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와 같이 부서명이 기획관리부이면서 평균이 80점 이상만 자료가 추출이 되죠.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1번 문제인데요.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를 이용해서, 그쵸? 나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는 현재 연도 빼기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 1900이에요. 자, 그러면 2에 여기 3셀을 찍고요. 는 현재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year toda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이 나오죠? 요게 현재 연도다. 더블 클릭 빼기 왼쪽에서, 그쵸? 레프트 주민번호에서 몇 자리예요? 두 글자. 주민번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고요. 마이너스 1900을 더 빼주면 그게 나이가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여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여금과 지급표를 이용해서 상여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본과 상여금을 이용해서. 자, 보시면 상여금 지급표의 의미는 근무 연수가 4에서 7이면 10%, 그쵸? 8에서 11이면 11%,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근무 연수가 18년이면 16을 해가지고 상여금은 40%가 되겠네요. 만약에 6이면 8이 안 되니까 여기를 참조해서 10%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는 지금 뭐예요?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V룩업이 아니라 H룩업으로 해주면 되고요. 일단 는 본봉 곱하기, 자, 본봉 곱하기 상여금은 H룩업으로 구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안 찍히면 위에 찍고 아래 화살표 내려서 이 본봉이 저희 삿셀이 여기에서 참조할 거죠. 역시 절대값 참조, 컴마. 근무연수가 1이고 상여금이 2고 세율이 3이에요. 몇 번째 행이에요? 두 번째 행. 상여금은 두 번째 했으니까 2, 컴마. 자, 아까 이거 8이었죠? 6이었죠? 6이 여기 없잖아요. 얘는 무슨 일치가 돼야 돼요? 정확일치가 아니라 유사일치. 자, 1을 써줘도 되고요. 엑셀에서는 1이 true거든요. 아니면 true로 해줘도 되고요. 일단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상여금을 구했네요. 됐나요? 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80점대 인원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80점대. 자, 평균이 80점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카운트 if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80점대가 2명이죠? 그쵸? 일단 80점 이상을 먼저 구하고요. 80점 이상을 구해서 90점 이상을 빼버리면 80점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운트 if를 두 번 써야 돼요. 범위 조건은 쌍따옴표 80점 이상의 개수를 먼저 구해요. 몇이 나와요? 3. 하나, 둘, 셋. 90점 이상을 빼야 돼요. 빼기 카운트 if 범위, 그쵸? 90점 이상의 개수를 빼줘요. 그럼 몇이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쵸? 맨 뒤에다가 명을 붙여라. 임퍼센트 쓰고 명자 써주면 2명이 나오죠. 그쵸? 명자를 붙이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카운트 if를 두 번 써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if와 and 함수를 이용해라. 자, 여러분들 if와 and가 나오면 반드시 if, and지 and, if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if, and 써주시고요. 문제를 보면 1과목, 2과목, 3과목이 3과목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이에요. 자, 1과목도 자, 이렇게 범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1과목이 얼마 이상? 60점 이상. 2과목이 얼마 이상? 60점 이상. 그거는 갖다 60. 3과목 안 찍히면 위에 찍고 아래와 살표. 23으로 바뀌죠? 그거랑 갖다 60점 이상. 가로 닫고 컴마. 자, 합격, 불합격이 합격.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렵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수식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경기 영업소의 대형차 판매 합을 구하래요. 합을 구하니까 썸이프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 썸이프. 자, 범위, 조건, 더할 범위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앞서 말했죠? 영업소가 경기인 영업소의 대형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소가 뭐랑 같아야 돼요? 쌍따옴표 경기인 대형차 가로 닫고. 자,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영업소가 그쵸? 경기인 대형차의 합계를 구하여라. 맞나요? 영업소가 경기인 대형차의 합계. 순서대로죠. 여기 문제 읽고 순서대로 인수를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390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문제를 보시면 부분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렬은 매장 구분별 오름차순과 둘째 기준은 상품별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렬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범위를 다 지정하세요. A3부터 G26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정렬 눌러주시고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매장 구분별 오름차순이고요. 기준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상품 분류별 내림차순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자, 데이터에서 부분합 들어가 주세요. 커서는 이 안에 놓고요. 데이터에서 부분합 클릭해 주시면 그룹화 항목은 매장 구분별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매장 구분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판매 건수와 매출액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사용한 함수는 평균이고요. 여기서 우선 판매 건수와 매출액의 체크, 단가는 해제. 자, 올려가지고 혹시나 이런데 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올려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판매 건수와 매출액 체크, 확인. 자,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셔서 매장 구분은 그대로 냅두고요. 자, 단가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단가의 합계를 구하겠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해야 되죠? 단가의 합계,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해지.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약의 형태를 합계로 바꾸래요. 이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라는 소리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요약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합계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일일이. 아니면 홈에서 오른쪽에 보면 바꾸기 있어요. 자, 합계를 요약이죠. 요약을 바꿀래에다가 합계 이렇게 입력해서 모두 바꾸기 누르면 요약이 3개가 바뀌었네요. 전부 다 합계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여기까지 완료가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분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 분석 작업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문제인데, 그러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 아니 데이터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작업은 거의 이쪽에 있어요. 정렬, 고급,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부터 다 있는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셔서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갔으면 범위를 지정 안 해도 되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범위가 맞는지.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A17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17셀을 클릭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명은 필터에. 그러면 성명은 필터에. 근무 연수는 행에. 근무 연수는 행에. 그 다음에 쥐기는 열에. 쥐기는 열에. 처리하고 값에는 기본급의 평균. 자, 기본급 합계로 되어 있으면 값 필터 설정 들어가서 평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서 이제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피벗 탭 옵션 들어가서 유형님 필터에 보면 행의 총합계를 해제하세요. 여기에 있는 총합계가 지워질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행의 총합계가 지워졌죠. 자, 이번에는 근무 연수. 자, 여기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근무 연수는 1에서 20까지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근무 연수는 1에서 20까지 5단위씩이죠. 여기 단위를 보면 5단위씩 증가가 되고 있죠. 5씩. 그래서 5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자, 위치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숫자가 들어있는 영역은 통화 스타일로 지정해라. 그쵸? 통화 스타일로 지정할 건데요. 여기 숫자는 지금 평균이니까 평균 더블 클릭해서, 평균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피벗 탭 옵션 죄송해요. 가피드 설정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 통화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뀌죠?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2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매크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하고요.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하래요. 그러면 요 표 밖에다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요. 합계로 입력해 주십니다. 그렇죠?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입력하고 확인. 썸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합계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썸 이렇게 쳐가지고 가로 열고 해도 되지만 범위를 지정해서 홈에 가서 자동 합계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썸 함수 쓴 거랑 똑같거든요. 자, 범위를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클릭해 주세요. 단추를 삽입할 건데 여기다 삽입할 거예요. B15부터 15부터 C16 여기죠. 그러면 삽입의 단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해 주시고요. 합계 선택해서 매크로 지정은 합계 확인.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두 번째 서식. 여기 서식을 적용하는 건데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준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서식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A3부터 G3까지 선택해서 연한 녹색으로 채우래요. 그러면 홈에서 채우기에서 연한 녹색으로 채워주시고요. 범위 해제하고 E15부터 F16 그쵸?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의 다이아몬드 모양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에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고요. 자, 서식으로 입력하래요. 그러면 서식으로 입력하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맞춤 하라 그랬으니까 홈에 들어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요. 여기 도형은 매크로 지정 직접 해줘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서식과 매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 줍니다. 차트 작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영업으로 시작하는 부서인 3, 4분기와 그쵸? 영업으로 시작하는 부서 지금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삭제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 이 부분들을 삭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차트를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1, 4분기 제거하고요. 2, 4분기 제거해서 3, 4분기만 남도록 그 다음에 행렬 전환 누른 다음에 관리부 제거해 주시고 개발부 제거해 주시고 디자인부도 제거, 총괄부도 제거해서 영업 1, 2, 4부만 남도록 바꿔주세요. 다시 행렬 전환 누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되죠. 자, 2번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서식을 바꿀 거예요. 차트를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 요소,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제목은 문제를 보시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해 준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범위를 잡던지 아니면 ESC를 눌러서 차트를 선택하던지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던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커서가 안에 깜빡거리면 안 돼요. 자, 홈에 가서 글꼴은 보듬체 크기는 16이고요. 그쵸? 굵게 처리해 주세요. 이 부분을 한 거죠. 세로 압축의 눈금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 눈금 세로 압축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표시 단위가 있는데 여기를 1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업 4부에 4분기 계열만, 영업 4부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4분기에 영업 4부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 요소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45가 나타나죠. 자, 차트형의 테두리. 자, 이거의 테두리를 그림자,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마우스 오른쪽, 차트형 서식. 자, 그림자는 여기 효과에 들어있고요. 이 효과에서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이거죠. 오프셋에 가서 오른쪽 아래.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 있어요. 위치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면 지시사항 5개가 다 끝났고요. 끝난 다음에는 항상 이 정답 그림하고 어디 틀린 게 있는지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